와, 저 좀, 야, 이거. 아니 내가 빵거리에 있다는데 내가 뭐 이상한 짓 했나? 야 집에 가라. 차에 매달리게 말이 되나? 저 잡아 끈다 쟤. 저보고 대학교 어디 나왔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뭐 어떤 대학을 나와야 좋은 겁니까? 아, 서울대 정도 나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경찰이 오자마자 제가 들은 얘기인데 빛의 속도로 사라지셨다고. 아. 그리고 이준석은 어떻게 보세요? 싸가지가 없어. 깜짝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아유, 아주 기본기 탄탄하고 예.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아주 훌륭한 인물이죠. 노조는 아주 그냥 과격하고 세고 못생기고. 어우 진짜. 아, 저는 반대되는 사람이거든요. 아, 그 모욕, 네. 수모, 맞아요. 테러 이런 걸 당하는데도 참 성격 좋아. 진짜로 맞아. 아마도 그럴 거야. 내가 또 여기서 과격한 행동하면 한 표라도 잃을까봐. 그렇지. 나는 그런 조심스러움을 네. 읽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그렇게 시비 거는 거에 휘말릴 필요는 없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대단하세요. 아, 근데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좀 이 부분을 다뤄볼까 합니다. 대구 유세장을 찾았어요. 이거 진짜 많이 화나. 진짜 위험한 점. 아, 이거는 네. 아, 진짜 보면은 영화 장면 같아요. 너무 위험해. 이거는 네. 그냥 테러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44%를 갑자기 막 올렸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거는 범죄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범죄야. 이렇게 하는 건 범죄예요. 보내주세요. 그냥 보내주세요. 와, 저 좀, 야, 이거. 아니 내가 빵거리에 있다는데 내가 뭐 이상한 짓 했나? 야 집에 가라. 차에 매달리게 말이 되나? 나오라고 한 건가 아닌데? 앞에서 막고 있으면 왜 나간대? 중국 공연? 아, 진짜. 진짜 우리나라 큰일 났다, 진짜. 아. 근데 그 저자는 체포는 된 거죠? 네, 어제 밤 8시 정도에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았다 그러고 그 이후에 이제 신병 조치는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요. 의원님, 진짜 네. 행여나 이게 선처하면 큰일 납니다. 아, 왜냐하면 의원님은 워낙 이제 뭐 관대하고 다 포용하고 이거 다 좋은데 이거 선처하면요 테러 용인하는 꼴이 됩니다. 네, 맞아요. 그 상황을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세를 시작할 무렵에 한 번 저렇게 한 게 아니라요. 계속 그 유세차를 주위를 돌면서 크락션을 계속 울린 거예요. 그래요? 맴돌면서. 계속 울린 거예요. 매우 의도적이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세 번째쯤 돼서 아예 유세차 앞에 차를 세우고 계속 크락션을 누르고 창문을 내서 저를 계속 째려보는 거예요. 안 가고. 의원님을 예, 째려봤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유세하다가 이렇게 계속 유세를 방해하시는 건 범죄가 되니까 그렇죠. 가주세요. 예. 가주세요였는데도 안 가고 계속 크락션을 눌러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은 아까 이러잖아요. 차 앞에 사람이 있어서 가기 위해서 빵빵거렸다. 그게 아니라요. 거짓이야. 자기가 멈춰서서 계속 크락션을 눌렀고 그때 유세가 안 돼서 제가 가라고 몇 번 요청을 했는데 안 가서 그제서야 선거운동원들이 와서 가라. 안 갈 거면 차에서 내려라.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차 옆에 이제 사람들이 있게 되는 상태에서 엑셀을 밟아버린 거예요. 다쳤죠. 그래서. 다쳤죠. 네 명이 다쳐서 어제 응급차가 와서 병원에 갔고 저분은 좀 이상한 게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해도 되는데 경찰이 와서 처음엔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밤 8시에 다시 체포를 한 거예요, 저 사람. 그래요. 이상하지. 보내줬다가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그것도? 이상하죠. 예. 아니 왜냐면 저것도 저거고 내려가지고 그 선거운동원분들 얘기할 때도 팔꿈치로 좀 이렇게 아니 주먹으로 얼굴 두 사람을 가격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현행범 체포를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요. 그 영상 같은 게 다 있는데도 현행범 체포를 안 했다가 그 방송에서 보도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아마 체포를 이게 지금 예. 뭐 하는 거야?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안 그러니까 잡는지. 저런 애들이 네. 저렇게 날뛰는 겁니다. 공권력의 엄격함을 보여줘야죠. 당연하죠. 아니, 난 이거 자꾸 화가 나는데 이재명 후보는 뭐 골프 친 것처럼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실형 1년 선고받았어.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네,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매우 심각한 게요. 저 자동차로 저렇게 상해 입으면 저 특수상해거든요. 적어도 징역이 10년 이하짜리 아주 중범죄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했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공직선거법에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범죄를 지금 저지르고도 저렇게 큰 소리 빽빽 친다는 것을 만약에 관용해주고 넘어가잖아요. 아, 이건 안 돼. 저러면 더 큰 일을 벌리는 겁니다. 아, 이건 진짜 안 이거 돼. 반드시 저는 엄단해야 되고 예. 여기서 저는 확실하게 이게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네. 저는 엄정하게 그럼. 인식해주고 저는 반드시 엄정하게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받았던 느낌은 뭐냐면 나는 너하고 생각이 달라 정도가 아니라 난 네 생각에 반대 또 이 정도도 아니라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 그럼 넌 죽어도 돼. 아, 그렇게 이 보이죠. 마음이거든요. 네. 나 너 혐오해. 네. 혐오하기 때문에 너 죽어도 돼. 이거거든요. 내리자마자 딱 그러잖아요.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니까 중국 공안. 야 그러면 한국 경찰 불러 중국 공안 말고 지금 뭐 하는 이거는 거야? 전형적인 그 혐중 프레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가지고 저희 유세를 방해한 거고 그 프레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쪽 운동원이나 우리 쪽 사람들은 심지어 죽어도 되고 다쳐도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앞에 있는 거 뻔히 보면서도 엑셀 밟아버린 거예요. 세게. 예. 영상 보면 타이어에 자칫하면 정말 낄 아, 뻔했어요. 너무 위험해 아주 너무 장난 위험해. 아니었어요. 진짜로. 이거 진짜 엄단하는 모습을 무조건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진짜 마음이 아팠던 게 제가 좀 일찍 도착했어요. 아, 네. 그래서 주변 광장을 돌면서 인사하는데 우리 당원들이 와서 저한테 악수를 하면서 본인들이 대구에서 굉장히 어렵게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를 진짜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그러네. 얘기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도착하기 전에도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아. 막 빨갱이 막 북한으로 가라 이런 얘기들을 할머니 할아버지 막 하는 상황에서 당원들이 막 그 말리고 제지하고 겨우 이제 좀 정비해서 이제 하려고 그러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당원들이 아유 저희는 뭐 맨날 이런 거 겪는데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런 얘기하고 그렇지 우리 힘내서 합시다 화이팅 하고 차에 딱 올라탔는데 저 빨간색 차가 계속 그러니까 어제 오셨던 당원분들 더 화가 나시더라고 더 당황하시더라고. 아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네. 문제인 것 같아. 일단은 저런 자들을 엄단해야 되고, 네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극하고 부추기는 정치 이제 끝내야 돼. 맞습니다. 아 언제까지 이런 무한 반복할 겁니까? 네. 이거 나라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까도 지금 중국 공안 얘기하면서 저도 번뜩이는 게 토론회 과정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친중 프레임에 자꾸 가두려고 했던 그렇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발언 같은 거 네. 그거 다 영향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정치인들이 내가 혐오 부추긴 거 증거 갖고 오세요 이따위 소리만 하는데 그게 맞아. 아니라 조롱을 투입하잖아요. 혐오가 양산되는 거예요. 조롱이 네. 들어오면 혐오가 나갑니다. 저 명백한 장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조롱의 언어 쓰고 친중 프레임 갖다가 붙이는 이런 정치인들 정말 이번 기회에 퇴출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이번 해롭습니다. 토론에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도 거기다가도 친중 프레임을 붙여버리는데 나는 저런 정말 결과가 나오잖아요. 나는 진짜 거기서 좌절했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박주민 의원이 이제 부산에서 또 이제 선거 운동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이다 서울대 나왔어. 난 진짜 난 진짜 솔직히 나 꽤 긴 영상을 다 봤어요. 저도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을 이제 짧게 편집을 했는데 어떤 그 20대 남성이 또 박주민 의원한테 다가옵니다. 네. 그러면서 호텔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승수효과. 막 이제 승수효과 뭐 자기는 이제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경제학 이론은 다 알아 본인은 다 알아. 근데 딱 봤는데 조금 하찮게 보였나 봐 본인 입장에서는. 박주민 잡은 거야. 네. 너 경제 아무것도 모르지 막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너는 뭐 어느 대학 나왔냐 막 이렇게 물어보고 했나 봐. 근데 걸려도 잘못 걸렸지. 서울 법대에 걸린 거야. 아유, 쟤라. 그래서 게임이 끝나는. 아, 그래요? 근데 굉장히 이제 슬프지. 한심하고. 네. 일단 뭐 짧게 편집을 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2번 이재명입니다. 출근 인사를 1시간 혹시 호텔 경제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텔 경제론이요? 승수효과를 해서 승수효과가 뭔지 아세요? 승수효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의원이잖아요. 저는 일반 시민이고 그럼 누가 더 대한민국 경제에 더 잘해야 될까요? 제가 더 잘해야 돼요? 그럼 제가 국회의원 하죠. 아니
선생님. 저 잡아꾼다 쟤. 저보고 대학교 어디 나왔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뭐 어떤 대학을 나와야 좋은 겁니까? 아, 서울대 정도 나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말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잘못 걸렸어. 서울대 그 와중에 법대야 또. 근데 이거 웃으면서 되게 씁쓸하고 씁쓸하지 더럽지. 진짜 속상하네요 그러니까 이거. 나는 쟤네들이 천박하다. 너무 천박한 거야. 예. 여기 서울대 나온 사람은 저분밖에 없어요 지금. 아니, 너무 천박하지. 아니 언제까지 고3 성적으로 살아갈 거야. 참. 너무 씁쓸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호텔 경제학 설명하라 그러면서 승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돈을 지출하면 그게 어떤 파생 효과를 나타내는지 또 다 하시더라고. 아니 승수 효과다. 해, 그랬더니 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승수 효과가 뭔지 그럼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제가 설명한 게 틀렸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설명은 안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딴소리만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면 저보다 더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까. 그래서 승수 효과가 뭔지 설명해 보시라 그랬더니 아니 뭐 제가 알아야 됩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쇼츠 하나 보고 온 거거든. 그래서 승수 효과에 대한 저분의 설명을 저는 결국 듣진 못했어요. 예. 끝까지 듣지 못했어요. 참 착해. 그걸 들어서 뭐 하시려고. 아니 그 답답한 거 저는 어떻게든 설득하고 싶었어요. 설득하고 싶었고 그분은 대학교 어디 나왔대요? 그건 뭐 안 물어봤는데. 그런 거 좀 물어보는 거.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가 오고 가다가 결국 뭐 대학교까지 제가 이제 별로 전 까는 거 안 좋아하는데 대학교 깎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그렇게 계속 해서 물어보니까. 그래서 깎고 그치, 물어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거잖아요. 무슨 승수 효과 얘기하다가 대학을 물어보고 이래서 제가 네. 참 이상하신 분이네요라고 하면서 헤어지면서 한마디 했는데 그 자기를 보고 이상하긴 이상하잖아요. 그 이상하다고 해서 막 또 행패를 부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가 이제 주변에서 보던 분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경찰이 오자마자 제가 들은 얘기인데 빛의 속도로 사라지셨다고. 너무 슬프다. 아니 신인규 변호사님은 저런 이런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저런 감성, 저런 감수성, 저런 성향들 좀 우리보다 이해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런 22대 남들. 제가 이해가 더 높을 거 아니 그러니까 이해도가 왜 저런 이해도가 2대 남들의 저런 행태 나는 너무 괴롭고 너무 슬프고 너무 처참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정말 미래가 좀 걱정되죠. 만약에 저런 인식을 가진 젊은이들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진짜 한국 사회는 미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렇게 천박한 인식을 보이면서도 막 당당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그러니까 저런 거는 전형적인 정말 반정치의 폐해라고 저는 보는데 네. 이거는 저는 시민들 먼저 국민들 탓하기 전에 정말 이런 정치의 해악을 뿌리는 전 정치인들이 좀 더 반성을 하고 네. 전 좀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다 저렇게 봅니다. 네. 지금 너무 이제 보면은 미래가 두 가지 사례가 약간 다 약간의 혐오. 예 그렇죠. 혐오 정치죠. 혐오에 기반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진짜 이 혐오의 씨앗을 뿌리는 정치인들이 굉장한 폐악을 끼치고 그렇습니다.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근데 그거를 민주당 의원님들도 진짜 이번에 뼈저리게 아셨으면 뼈저리게 좀 좋겠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고. 그렇지. 정말 요즘에 그 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맞아. 뭐냐면 뭐 제가 이제 길거리 워낙 요즘에 많이 다니니까 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진짜 혐오적인 표현을 입에 다 달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진짜 신경 써서 네, 해야 되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너무 이제 미래가 암울한 얘기만 많이 했으니까 또 반면에 미래가 밝은 모습도 하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일부러 하나 더 갖고 왔어요. 아, 좋다. 좀 개인적인 취향일지 모르겠는데 예. 충격적으로 재밌습니다. 그래요? 예. 뭐야? 아 진짜 나 이거 딱 접하고 네. 와 너무 충격적으로 재밌었어요. 어. 오마이 TV가 인터뷰를 한 영상인데요. 예. 아 잠깐 보겠습니다.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입니다. MBC와 함께 내란 정시 극복. 학생은 지금 투표권도 없잖아요. 예. 근데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아유, 자려고 그러는데 계엄령을 갑자기 윤석열이가 선포를 한 거예요. 예. 이 나라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민을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또 우리나라 답은 이재명밖에 없다. 김문수는 그 정광훈 사이비랑 붙어먹은. 아까 한겨레 보니까 뭐 엎드려 뻗쳐까지 시키더만요. 정광훈이가. 예. 아유. 그거 너무 싫어. 사이비들은 그냥 다 지옥 가야 되고. 그리고 이준석은 어떻게 보세요? 싸가지가 없어. 다 잘라먹잖아요.
그럼 우리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유 아주 기본기 탄탄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 아주 훌륭한 인물이죠. 이거 뭐야? 이거 아들이야? 왜 이렇게 똑똑해? 아니, 아니 40대 되고 충격적으로 있는 웃겨. 40대. 충격적으로. 뭔가 뭔가 미래의 채용 냄새가 나. 아니 모든 게 진짜 나한테는 웃음 포인트가 그냥 완벽했어요. 표정, 얼굴, 말투, 그렇지. 내용 나를 아주 그냥 충격적으로 미치게 했어. 와, 아니 톤앤 매너도 왜 이렇게 좋아요? 맛깔스럽게. 너무 맛깔스럽지 않아요? 너무 잘 살리네요. 내용도 잘 좋아요. 살려. 내용도 좋고. 심지어 이준석에 대해서는 어떤 평론보다는 아유 싸가지가 없어. 아유 그 말도 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사는데. 앞으로 기후 없는 이준석에 이어서 싸가지 없는 이준석으로 지금 아, 정확하게 너무 표현을 웃겨가지고 나는 되게 쉽게 표현한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 좋다, 이거. 너무 이제 암울한 미래만 또 얘기하면 맞아요. 이것도 안 좋으니까 네. 저희가 가져와. 희망도 있어요. 보면은 그 만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우리 당으로부터 어려운 지역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일단 우리 박주민 의원님 네. 일단은 조심하시고 며칠 안 남았으니까 네. 조심하시고 마지막까지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불거진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언론에서 많이 다루지 않던데 일선 부대에서 장병들 사전투표 참여를 회방을 놓고 있다. 이런 제보가 있다면서요. 네, 그런 제보가 있어서 계속 경고를 했더니 이제 국방부에서 좀 정신을 차리고 네. 뭐 제대로 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사전투표일 날 훈련 실시하고 막. 네, 그래서 전방부대 일부 부대는 사전투표 때 보니까 훈련을 잡아놔서 원래 이제 국방위 간사가 지적도 하고 또 저희도 지적을 했더니 이제 그 훈련 계획을 좀 취소하고 뭐 이렇게 돼 있죠. 아니 사실 사전투표일 날 네. 훈련을 잡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참네. 그러니까 말로는 못하니까 그냥 훈련을 잡아버리는 건. 네, 통상 군에서는 예전에 선거에 대해서는 그 100% 보장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최근 들어와서 기류가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사전 투표 뭐 또는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제기가 되고 또 윤석열 정권 하에서 그런 것들이 좀 되다 보니까 지휘관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건을 보정하고. 네. 근데 오히려 오히려 그렇죠. 그때는 훈련도 조정하고 적극적으로 가도록 하고 투표 동료를 해서 사실 제가 군에 있을 때는 100% 다 하게 하거든요. 투표 보장을. 근데 지금은 그걸 안 하니까 병사들이 투표를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눈치 보이고. 아니 또, 부대에서 네. 그 사전투표일 날 훈련 잡은 부대는 다시 면밀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왜 그랬는지 나중에라도. 네. 이미 밝혀졌으니까 그거는 경고를 했으니 그거는 이제 못할 것이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비상계엄 관련 문건 계엄령 선포 관련 포고령 포함해서 노상원이 썼다라고 검찰이 보고서를 썼더라고.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합리적인 의심이 분명히 드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라는 건 자기가 어떤 뭐 문서를 작성하든 말을 하는 형태든 자기의 버릇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문서를 쓰면은 자기가 자기만이 쓰는 그런 그게 뭐 폰트나 이런 잔뜩 것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들대로 노상원이가 썼고 그 양식의 유사한 양식이 실제 포고문에 이렇게 그대로 포함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하게 그거는 의심을 가지고 지금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노상원 관련 수사가 사실 네.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예. 저는 노상원이 썼다라는 데 더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데 최초부터 이것은 예비역 장성이나 예비역이 썼겠다 제가 최초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은 그 군에서 쓰는 양식이 비슷했었고 일단 군 그리고 출신인 또 것 거기에 이제 시대에 따라 다르는데 저희가 군대 생활을 해서 주로 문서를 많이 작성할 때가 소령 중령 때예요. 네. 그리고 계급이 올라가면은 밑에 안 하죠. 쓰잖아요. 네. 그 당시 유행하던 폼들이에요. 아. 그래서 저는 김용현이나 노상원이나 제가 육사 40기니까 김용현은 2년 선배고 노상원은 1년 후배잖아요. 그 시점쯤에 동시대에 군생활했던 사람. 네네. 그래서 저기 보면은 네모,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순위 가잖아요. 예. 그때 저렇게 많이 썼어요. 그리고 또
줄걷기 특수문자들 이게 근데 지금은 트렌드가 변해서 바뀌었는데 바뀌었죠.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참 현역에서 네. 문서 많이 작성할 때 저런 식으로 했고 네. 그래서 보시자마자 아 이거는 그 시절에 네. 군생활한 사람인데 그렇죠. 아하. 지금은 좀 문서 형태가 또 좀 예쁘게 되면서 다르겠잖아요, 형태가. 그래서 그때 저는 분명히 이것은 그 군 출신의 군 오비가 있다. 출신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의심을 했는데 그 보좌관은 김용현이가 타이프 친 모습을 장관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와 친한 누군가가 했을 거 아니에요. 현역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USB 노상원 점집에서 나왔던 USB의 저런 다른 문서와 분석해 보면은 형식이 유사하기 때문에 노상원이 저런 걸 다 작성했다고 하면 노상원이가 초안을 작성하고 그걸 가지고 김용현이가 한두 개 뭐 수정한다든가 수정도 안 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그 헌재에 나와서 김용현이 당신이 이거 작성했어? 내가 작성했어. 그러면 작성한 프로그램 이름 뭐요? 작성한 프로그램 이름을 몰라요. 네. 한글이든 뭐 워드든 뭐든 자기가 작성을 일부라도 했으면 그걸 능숙하게는 못해도 그 이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클릭해가지고 그 아이콘을 클릭하지 이름을 알아야. 이름을 모른다고 하니까 그게 자기가 아예 작성도 안 한 것 같아요. 아예. 네. 보면은 노상원이가 어쨌든 깊이 관여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깊이 관여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문서의 완성본을 갖다 작성하는 것보다 사실은 베이스를 작성하는 게 훨씬 더 뭐 정보 보고도 당연히 뭐 그렇습니다. 베이스를 작성하는 게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이스를 갖다가 작성한 것을 갖다 추스리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이 베이스를 보면 굉장히 양이 방대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아이디어들이 그러니까 지금 내란이 일찍 종식되는 바람에 실천이 되지 못했던 거지. 만약에 내란이 진행이 돼서 그게 만약에 실천이 됐다가 아이디어 중에 일부라도 그렇게 되면 진짜 뭐 나라가 망하는 결단 나는 정도까지 가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없죠, 이 세상에. 저까지 포함해서 다 끝났죠. 그렇죠. 영연백에 당겨서. 노상원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 숫자가 뭐 5천에서 10,000명인데 보니까 수첩에 근거하더라도 그렇죠. 수첩에 근거해 보면 그런 수치가 나오잖아요. 실제로 진행이 되면 더 많이 죽었을 수도 있죠. 그럼요.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야당은 몰라 여당 대표까지 잡아간다. 이걸 노상원 혼자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럼요. 네. 그러면 대통령급의 결정 그렇죠. 있어야 되는 거고 여당 대표인데요. 어떻게 그걸 어떻게 실무진들이 작성해가지고 이 사람 잡아가기로 결정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나중에 다시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방송에서 이게 단순하게 그러니까 1, 2개월 정도로 이걸 기획을 할 수 있느냐. 사실 지금 밝혀지지 않았지만 훨씬 더 오래전서부터 기획이 많은 회합이 이루어지면서 내용이 한 사람이 정리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내용 중에서 이걸 다 회합하면서 정리가 돼간 내용이 이거냐 이거는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혀 그거 없이 그냥 재판도 깜깜이로 지기현 판사가 노상원과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는지도 모르겠고 증인이 나와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전혀 중계가 안 되고 있어요. 전혀. 이렇게 중요한 재판인데. 그러니까 노상원 같은 경우 USB에 나오는 것이 보면 식목일 행사 계획이니 뭐 YP 작전 계획 뭐 YR 계획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 때부터 이미 같이 모의하고 이러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가죠. 이런 걸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노상원이 이제 그동안에 밝혀진 내용들 중에 보면 그 햄버거 회동 때 자기가 윤석열 만났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이 자기가 갈 때마다 자기한테 거수홍례를 해주고 자기를 대우해줬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혀 우리는 모르고 있거든요. 도대체 그렇죠. 윤석열이 노상원을 만나서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윤석열만 만난 건지 김건희를 만난 건 아닌지 그것도 전혀 밝혀진 바가 없죠. 그렇죠. 이 노상원이 써놓은 걸 보면 윤석열이 좋아하는 스타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얘기 시원시원하게 하고 화끈하게 하고 뭐 맡겨만 주시면 다 쓸어버리겠다. 뭐 걱정하지 마셔라. 뭐 이런 스타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 러시아 선거제도 연구하고 뭐 그런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셔야죠. 뭐 이런 거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니까 간신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잔인하게 그지 없잖아요. 내용을 보면. 그럼요. 진짜. 이거
이거 김문수가 당선되면 다 사라집니다. 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네.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단일화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네. 자, 비아폰 삭제 정황 중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하나가 홍장원 전 차장 비아폰 삭제하는 거는 원격으로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이제 들었으니까 대화 내용을. 근데 김봉식 서울청장 그날 같이 김봉식 서울청장 것도 삭제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 양반은 주목받은 적이 없는데 이거 다급하게 삭제할 만큼 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뭐 방송 나올 때마다 이 내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내란의 실체가 지금 거의 안 밝혀진 채 지금 안 밝혀진 것 같아요. 뭐냐면 네. 홍장원이는 통화를 했는데 홍 차장 같은 경우에는 반발을 하면서 공개가 된 겁니다. 네. 김봉식이 거를 갖다가 삭제했다고 한 정도면 분명히 김봉식에게도 홍 차장한테 했던 얘기와 비슷한 정도의 강도 있는 그 정도 특별한 강도 있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했는데 그 김봉식이는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좀 더 넓혀 보면 계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누구들은 동조를 했어요. 네. 많은 장군들이 들었으면서도 이걸 갖다가 동조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지금 공개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란의 규모가 도대체 어디까지 얘기를 했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김봉식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인물의 그 비아폰을 갖다가 삭제했다는 것, 원격 삭제했다는 내용도 최근에 지금 그렇죠.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홍장원, 김봉식을 같은 날 삭제했다. 우리는 홍장원은 이제 짐작하는데 김봉식도 그러면 홍장원 못지않은 뭔가가 있으니까 다급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 훨씬 더 내용이 방대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무리 허당이라도 그 정도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홍 차장이 할 수 있는 규모와 김봉식이 할 수 있는 규모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홍 차장이 할 수 있는 거는 권한을 갖지 않은 행사고 김봉식이 갖고 있는 그 권한을 갖다 합법 자기가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주고 받았는지가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위치 추적이나 체포나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게 할 수도 있는데 국정원에서 하면은 불법성 여부가 있는데 경찰이 하면 그런 불법성 여부가 아니거든요. 그 내란이 불법성인 거지. 그러니까 충분히 권한을 갖다 행사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뭔가 삭제해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뭔가 지시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죠. 추정되죠. 당연히. 강력하게. 왜냐하면 시간도 길 테고. 그 사람만 삭제할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안 그러면 홍장원이가 그날 그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날 그 윤석열 전화 받은 내용. 그러니까 뜨거워해서 그날 전화한 사람 특히 김봉식 그것까지 다 동시에 했을 홍장원하고 김봉식 두 네. 사람만 삭제했다거든요. 그러니까요. 원격으로. 그날 아마 원격으로 김봉식 역시 홍 차장처럼 나와서 얘기해버리면 큰일 난다. 네. 그랬으니까 삭제했겠죠. 이상하게 그냥 비아폰 통화 내역을 갖다가 제가 공개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찍어가지고 공개했는데 왜냐하면 비아폰이 원격으로 이렇게 삭제할 수 있다는 건 알았거든요. 그럼 뭐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근데 진짜 삭제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기록을 남겨놓지 않았으면. 네. 근데 이제 기록을 남겨놓은 사진이 있는데도 삭제해버렸고 김봉식은 아예 기록이 없죠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네. 통화를 몇 번 했는지도 알 수가 없고 네. 무슨 대화했는지 다 알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자기들이 삭제해놓고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겠죠. 그렇죠. 그게 지금 나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내란에 관련해서는 내란의 베개 전체 그림이 100이라면 한 20, 30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 20, 30도 아니죠. 그렇죠. 훨씬 더 빙산의 일각이. 그죠. 아직은. 네. 그럼요. 전체 규모 군에서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럼요. 드론도 아직 밝혀진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군에서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경계태세 2급을 걸은 상태였고 그거는 사실은 내란과 관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이 없는 것처럼 조사가 안 됐고 또 지역계엄사령부 한 20개 이상의 지역계엄사령부가 설치되다가 중지가 됐는데 그런 조사가 전혀 안 됐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비들 가지고 계속 얘기가 많았는데 국정원의 오비들 혹은 기관의 오비들 얘기가 많았는데 그래서 그
테러한다 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실제 그런 시도를 한다면 이 깜깜한 기간에 하기가 딱 좋은데, 그죠? 가장 위험도가 높은데 그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제일 저희가 경계해야 될 게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외로운 늑대입니다. 사실 어떤 조직에서 지금 스탠딩 오더가 내려간 것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스탠딩 오더가 물론 위험합니다. 물론 위험한데 그거보다는 자발적인 외로운 늑대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외로운 늑대일수록 그 사람이 굉장히 우리나라 사정상 굉장히 전문가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일부에서 뭐 방탄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참 쓰잘데없는 얘기 하는 거거든요. 사실 안전이라는 거는 과할 정도가 제일 좋은 겁니다. 미국 같은 데서도 그럼 전혀 하지 말아야죠. 근데 왜 하겠습니까? 그게 상대가 마음을 먹으면 상당히 막아내기 힘든 게 테러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조직이 그런 데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보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안이 누설되는 경우가 있지만 외로운 늑대는 보안이 누설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기간이 지금 공장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위험한 시기일 수 있어요. 지금부터. 거기에 돌입하는 것 같아요. 가장 네, 위험한 그렇습니다. 시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론조사도 안 나오고 투표는 시작되고 네. 이 깜깜한 기간에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경우가 그렇죠. 굉장히 많아죠.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악의 수겠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하려는 세력들이 꽤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병기 의원께서 얘기했지만은 오비도 오비지만은 작년 초에 그 이재명 그 당시 대표 테러했던 사람처럼 개인이 또 신념화돼서 1년 가까이 외로운 늑들이 있죠. 지지자인 척하고 다가오면 그러니까요. 진짜. 그런 세력들이 오비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 중에 신념화돼서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보고요. 그것이 마치 자신의 역사적인 사명처럼 세뇌가 돼서 어디선가는 탈레반이죠, 탈레반. 네, 예. 근데 지금 경호를 많이 강화했다고 하는데 두 분의 전문가가 보기에는 어때요? 경호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이 경호하는 분들이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건 다 해요. 그런데 문제가 이 후보님께서 사람들한테 자꾸 다가가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지자들은 당연히 다가오려고 뭐 현장에서 보니까 제일 많이 보죠. 그게 제일 위험하죠. 그런데 그럴 때 이걸 갖다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을 보면 되는데 경호관한테 그 모든 권한을 주면은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근데 선거 때는 경호하시는 분들이 전혀 권한이 없어요. 대표 진짜 사람을 접촉해야 되는 게 선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불편하시더라도 대표님께서는 그리고 후보님께서는 조금 한 마음 접으시고 그리고 지지자들은 조금 좀 아쉬움을 적고 한 걸음 더 오시고. 지지자들은 이미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서 이 기간에 그 흡수한 민심을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가장 큰 기회 아닙니까? 네. 전국 방방곡곡의 민심을 직접 흡수하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인사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후보는 자꾸 나오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지지자들이 이제는 후보가 그 방탈을 벗어나기만 하면 기겁을 하더라고 이제. 네, 그렇죠. 다행이에요. 맞아요. 사실 경호하기에 최악의 조건이 선거 유세 현장이거든요. 실제 노출된데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그리고 또 주변 빌딩 숲 속에 있기 때문에 환경 자체가 아주 경호의 최악의 조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지금 경찰들과 또 이모선 우리 의원이 경찰 출신 안전실장 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는 좀 안전을 틀이 잡혔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 못하는 그런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고. 네네. 그리고 후보님도 요새는 조금 많이 조심을 하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마지막까지 조심을 해야죠. 네. 자, 만약에 대선이 무사히 끝났다고 하면 가장 이것부터 밝혀내야 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대목이 있습니까? 오늘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대선은 내란만은 안 된다는
세력과 내란을 해도 괜찮다는 세력의 대결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선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을 갖다가 인정해도 된다고 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들이 투표를 갖다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 투표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 대 독재의 대결이라니까 이게 보수 대 진보의 대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선거 끝나고 저희가 이기면 다른 것들은 다 몰라도 내란만은 철저하게 색출해 가지고 이걸 갖다 단죄를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번 조기 대선이 된 이유가 뭡니까? 12.3 내란이고 이번 시대 정신은 내란 종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란은 제대로 수사도 안 되고 또 내란 세력들은 계속 또 다른 거를 획책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내란을 발본색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되면 그 위에 이제 민주주의도 회복이 되는 거고 또 그런 가운데 돼야만이 민생도 맘 놓고 회복하면서 경제 회복이라든가 할 수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끝나고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wing your feet, it's Friday night. Cast your vote, make it right. No vote on Saturday, oh no way. Friday's your chance, don't delay. No vote on Saturday, you see. 토요일엔 투표 못해요, 알지? Friday's the day, let it be. 금요일에 해야 해요, 맞지? Grab your pen, don't hesitate. Friday's here, don't be late. No Saturday booths, it's not the way. Early vote ends on Friday. The clock is ticking, hear it chime. Friday's the deadline, it's voting time. No vote on Saturday, you see. 토요일엔 투표 못해요, 알지? Friday's the day, let it be. 금요일에 해야 해요, 맞지? 사법 리스크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명태균에게 도움을 받은 순서로 보면 홍준표, 다음에 이준석이에요. 오세훈은 진짜 억울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억울해. 많이 억울할 거예요. 수사는 근데 오세훈만 했어. 네, 그래서 그거 할 텐데 아마 지금까지 그 시간을 끄는 이유는 그 백지수표의 실행 방안 그러니까 보증이 안 되니까 그랬던 것 같고 어떤 방식으로 백지수표라는 건 원하는 거 네. 다 들어줄게 하는 국민의힘이 백지수표를 이준석 후보에게 내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당대표 뭐 너 시켜줄게 하는데 사실 당대표 시켜준다고 해서 시켜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원들이 맞아요. 뽑는 건데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비대위 체제로 가서 비대위원장 네가 하고 그렇다면 권성동 원내대표를 제거해주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었을 텐데 아마 그것 때문에 하고 저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 지난 대선 때 본인이 양두구육 얘기했잖아요. 예, 양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았다. 저는 처음부터 개인적으로 저러고 또 사람은 안 변하니까 또 저러고 있구나. 본인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개고기를 팔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단일화 가능성 0%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없다고 말해놓고 뭘 한 적이 많으니까 가능성. 근데 여전히 어쨌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들이 이준석 후보를 쭉 길게 봐왔던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고. 네. 예. 그건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결론이 날 것 같고 그런다 한들 뭐 내일까지. 대선은 변함이 없는데 다만 그렇게 하고 나면은 깜깜이 기간 내에 언론이 이제 쏟아내겠죠. 골든 크로스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런데 쏟아내겠죠. 여기서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그 여론조사 공포 기간 중에 많은 조사를 돌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직전에 나왔던 조사에서 결과가 바뀐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껏. 그러니까 비공표 기간 동안 역전된 적이 없어요. 네,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계속 돌리겠지. 엄청나게 돌리겠지. 돌리면서 계속 골든 크로스 하면서 뉴스를 쏟아내겠죠. 근데 나는 그게 꼭 나쁜 뉴스라고 안 보는 게 그러면 약간 느슨해진 이쪽 지형도 투표로 갑니다. 결집하러 가고. 그렇지. 예. 그래서 결과는 바뀔 일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자, 그 법원이 어제 모였다가 그냥 조용히 흩어졌대. 네.
판사들이 모여가지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극히 우려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바로 그냥 끝났습니다. 그것도 끝나버렸고. 네. 그러면 지기현 판사도 지금 대선 이후로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네, 넘어가야죠.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괜히 이래가지고 뭐 묻힐 필요가 없다고 나는 봐요. 좀 있으면 다 나온다고 봐요. 이게 공수처로 사건이 넘어가는데요. 대법원에서 그 감사하는 정도 수준하고는 완전 다르게 공수처에는 이 제대로 된 수사권이 있어요. 예컨대 2023년 여름에 본인이 뭐 후배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다. 그래서 영수증을 냈잖아요. 네. 그럼 현실적으로 그 영수증을 자기가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다가 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타임 됐을 때 내가 얘네를 언제 만났지? 하면서 그냥 대강 맞춰보고서는 아, 이쯤이었나 보다. 그러면 그때 영수증이 있었나? 이거를 카드사, 신용카드사에든지 물어봐가지고 조회해가지고 찾아냈겠죠. 그러면 그날 이 사람들은 또 그 술집에서 둘이서 돈을 내고 먹었다는 거니까 그럼 공수처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 술집에서 돈 내고 먹었다는 이 사람들의 카드 영수증 내놔라 이제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 지기현 부장의 것만 있는 거 말고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맞춰보면 그거 되게 딱 중요한 거짓말이라는 부분이라서 그 나오겠네. 날짜가 딱 나와요. 우리는 작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기현은 지금 지금 재작년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변호사 2명이라는 사람이 그 시간에 사진 찍은 바로 그 장소에서 밥을 먹었을 테니까 술을 먹었을 테니까 그때 얼마를 내고 누가 돈을 얼마를 내고 술을 먹었을까 이제 이 돈이 대강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을 우리가 얼추 계산을 한번 해봐야지 돼요. 얼추. 그래서 지기현 부장이 나는 삼겹살만 먹고서 나는 사주고 그냥 집에 가버렸다. 이것도 안 맞지만 내가 계속 말하지만 변호사들이 판사랑 만났다고 이렇게 사진 찍지 않아요. 이거는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아니면 사진 잘 안 찍는데 어쨌든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내부적으로 매우 안 좋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 양쪽에 나오는 자료들이 다 맞는지부터 확인해서 전 이게 나오면은 금방 확인될 것 같아요. 공수처가 수사해서 이게 이제 그 주장이 아니라 사실관계로 확인이 대선 위에 곧 될 거고 그러면 네. 지기현 판사가 뭐라고 말하든 예, 그 그럼요. 자리에서 재판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네. 노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둘 간에 3명 간에 서로 이제 이 문제 터지고 난 다음에 누구랑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이런 것 등도 좀 확인해야죠. 근데 저 부분은요. 이미 민주당의 제보가 갈 때 제보자가 변호사잖아요. 알려줬죠. 네. 다 계산을 해서 한 겁니다 그때. 변호사가 모든 증거를 다 갖고 한 거라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는 지금 시점을 헷갈리는 게 한두 번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헷갈린 것 같고 사진도 뭐 여러 번 찍은 게 있는 저도 것 중앙지법의 판사를 상대하는데 그 업계에 있으면서 사진 한 장 달랑 들고 시작했을까 싶거든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통상 그 카드 결제 아니고 현금 계좌 이체를 했고 계좌 결국에는 이체. 공수처가 수사를 하면 근데 제가 이제 중요한 또 그래서 제보를 어떤 사람이 받았는데 650만 원 이체했다는 얘기가 그 샤르망이란 가게가 인근에 임대를 다시 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은? 네, 지금도. 인근에서. 바로 그 자리가 아니라 네, 인근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 여사장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라 공수처가 수사를 하면 지기현 판사 한 명의 문제는 아니고 재벌 3세들도 많이 가는 곳이다. 뭐 검사 판사도 있지만 그래갖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거기가 카르텔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아마 공수처 수사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청하고 대법원이 거기 가서 문 두드려봐야 문 다 잠가놨잖아요. 잠가놓은 이유는 저희가 좀 보니까 그 내부에 그 이종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150제곱미터 이하여야 돼요. 근데 거기가 옆 가게까지 터가지고 불법으로 해놨어요. 그것 때문에 무허가 이용을 그거를 잠가놓은 건데 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과태료도 있지만 그 시설의 원상 복구도 있고 뭐 복잡해지잖아요. 그래갖고 인근에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얼마나 대범합니까 사실. 그러네. 근데 지금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건 정치인들도 갖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정치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인들 갖고 이름까지 직접 들었는데. 저도 들었는데 정치인들이 어느 시점에 언제 가가지고 어느 정당이요? 저쪽이라고. 그리고 저기 높으신 분, 그리고 저 판사들이 높은 곳에 계시는 분들 같아요. 저는 판사들이 어제 또 해외에서 이제 막 제보 제가 여기서 전화번호 한번 또 깠잖아요. 제 010-9846-8852 이걸 또 보시고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 텐카페에서 12년 종사하신 소위 말하는 공식 용어로 융적개관 분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지기현 판사는 아닌데 다른 판사들 제보가 온 거예요. 네, 자기- 12년을 계셨으니까 거의 역사를 쓰시는 분이죠 거기서. 네, 그래서 다른 판사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판사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판사들 입장에서 조이대 사법 개입 때문에 대선 개입 때문에 지금 자기까지 다 한 들려.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래놓고 대선에 영향을 미쳐서 못하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근데 그거를 그렇게 결론 내리기까지 사실은 이 소수의 숨은 노력이 있었어요. 그러겠죠. 소수? 그러니까 이 파가 전국 법관 회의를 여는 데 있어서 열어서 뭔가 좀 하자,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자는 쪽은 소수였고, 그렇지 않고 조이대가 뭐가 잘못이냐, 우리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만 바보 된다. 이게 70몇 %, 여긴 20몇 %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점점 더 나빠져가지고 봐라, 니네가 조이대 건드리니까 민주당이 이따위로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예 요번에 조이대 그 관련해가지고 얘기도 하지 말고 오히려 민주당 공격하는 쪽으로 나가자. 사법 독립을 해친다. 그런 식으로 원래는 하려고 하다가 어제 그 소수의 법관들, 이걸 이제 먼저 주창한 법관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분위기가 이상하다 해서 일단 중단시키자라는 쪽으로 좀 힘을 좀 쏟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 쪽으로 좀 얘기가 갔고 해서 어제 사실은 한 거는 그들이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결론은. 그렇구나. 애초에 법관회의를 하자고 하던 분들이 그 이후에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이거 민주당을 들이받는 쪽으로 가는 건가 싶어서 야, 그렇게 과열해서 지금 의견을 낼 때가 아니고 대선 이후에 하자 하고 다시 연기시킨 거예요? 네, 그거 플러스. 근데 그렇게 해주기는데 또 동의이 된 거는 민주당에서 법관 100명 증언하는 그 안하고 비법관, 어준이 법관 임명하는 나 몰래 나 대법관 될 뻔한 거? 그런 안을 일단은 철회하고 좀 서로 간에 좀 타협하는 모양으로 갔기 때문이죠. 그런 거 보면 한동훈이 참 진짜 언론 플레이는 대단해요. 그 장명이랄지 김어준 대법관 뭐 이런 거 보면 저희가 저번에 그 나 지켜줘. 한동훈 카카오톡 깠잖아요. 손바닥에 법자 하나 쓰고 다니고. 그러니까 대짜 써야 되겠어. 여기 잘할 것 같아. 너무 잘할 것 아까워요. 같은데. 너무 하루만이라도 지켜줘 제발. 나는 그 지기현 판사가 어제 그 재판에서 비화폰 서버 그 압수수색 영장을 결국 발부를 안 했잖아요. 진짜. 지기현 판사는 대선 작정을 한 것 끝나고 같아요. 6월 이상한 사람 9일 날 같아. 다시 한번 윤석열 쪽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 나 그게 이해가 안 가지. 도저히 나 이해를 못 하겠어. 뭘 그렇게 그 크게 정말 본인의 확신이든가 아니면 난 크게 윤석열 뭔가 아들이면 이해가요. 그 정도 수준을 맡고 있어요. 지기현 판사가. 저는 물려 있다고 거 봐요.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뭔가 자기가 신념이 있든가 종교적인 신념이 있든가 아니면은 뭔가 크게 물려 있든가. 물려 있습니다. 물려 있는 거 제가 내가 알기로는 물려 있는 거가 크고요. 근데 그 물려 있는 게 그 샤르만 그 거기서 이제 다 단서가 나오죠. 공수처가 빨리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수처 관계자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 둘째 남동생이 이제 장부를 관리한다고 하니까 남동생을 압수했거든요. 봉주 기자가 의심하시기로는 지기현 판사가 신념이 아니라 뭔가 지금 책이 잡혀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의심하시는 거고. 근데 그 책이 잡힌 게 오래된 그쪽의 카르텔이에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기 국민의힘 관계자도 가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갔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거기를 다닌 건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거기서 지기현과 만나서 뭔가 모의했다 그건 없어요. 그건 아직까지. 지금 시점이 1년 이상 차이 나고 명확한 증거를 들이대지 않는 상태에서 지기현이나 판사들이 어디 가서 술 먹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판사들은 굉장한 자기네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기 그렇지. 뭐 근거도 없는데 술 좀 먹은 거 가지고. 아직 근데 이제 그건 안 나와서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아직 안 나왔죠. 안 나왔어. 네, 그리고 명확하게 나왔을 때 지금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 근데. 네. 조금 있으면 수사하면 나오겠죠. 아니 나올 거예요. 나올 수밖에 나올-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싶어서 근질거리는 사람 되게 많아요 지금. 그렇겠지. 그럼 국민의힘에서 지금 앞으로 남았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의 전략은 뭐야? 단일화 말고는. 이건 없고 단일화죠. 단일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단일화 아니면 부정선거 아니면 단일화 이거 말고는 지금껏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 단일화 돼도
돼도 안 된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해볼 수 있다. 최대한 줄여보자 이거 아니야? 마지막까지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준석 사실은 이준석 지지자들이 다 자기네들한테 오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분석해보면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절반 이상이래. 그래서 이준석을 그냥 이렇게 이준석이 계속해서 지금 단일화를 막고 있고 지금 싸움을 막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고사시키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다 당권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해찬 계속 들어가서 공짜 좋아하는 한동훈 대머리다 뭐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다 이런 얘기나 하고 있으니 한동훈은 어쩌자는 거야, 근데? 한동훈요? 한동훈은 왜 라방을 계속하면서 자기가 그 다음은 당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한동훈은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한동훈은 막아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렇죠. 계속 대선 전략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당권 전략이죠 다. 근데 한동훈 라방이요 듣다 보면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거든요. 아니 너무 좀 이상하던데. 너무 이상해요. 아니 근데 10분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처음에 너무 이상하고 혼자 앉아가지고 좀 불쌍하기도 하고 무슨 그로테스크하기도 하고 막 되게 이상해요. 네. 근데 그걸 듣다 보면은 뭔가 이 사람 비애가 느껴지고. 그 약간 이명수의 라면 먹방 비슷한 거. 네, 비슷해 그런 느낌이 나요.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뭐 이런 느낌. 저번에 보니까 한 5천 명이 보고 있더라고요. 이명수 라면 먹는 거를. 보게 되더라고. 아니 나 한동훈 거 그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너무 불쌍해서. 나도 그래. 어쩌다 한 번씩 보는데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래 볼 수는 없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애가 좀 과하더라. 과하지. 자기가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훈이잖아. 혼자 들어가는 오세훈. 아니 지금도 보세요. 그런 걸 너무 보기 힘든데. 김문수를 응원하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 김문수를 아예 그냥 죽이러 다니는 거잖아. 솔직히 말하면 자기 혼자 자기 유세하면서. 한동훈은 자기 역할을 진짜 충실히 자기 역할을 잘하고 진짜 있어. 잘해요 그런 거를. 자기 당대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죠 지금. 네. 선거 운동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칭찬해줘야 돼요. 누구 이준석도 잘하고 있고 한동훈 잘, 홍준표는 멀리서 잘하고 있고 김문수만 잘하면 돼. 이제. 김문수요? 김문수 후보의 부인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요새? 이분이 왜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는지 이 사람을 제2의 김건희라고 명명 지었어요. 모든 것이 말이 모순적이고 모든 것이 다 자기가 혼자 막 뛰어나고 다 너무 예쁘고 자기는 문학적이고 너무 착하고 남편보다 훨씬 더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면서 남편을 이끌어주는 사람이고 남편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자기가 남편한테 말도 안 하고 시설들을 막 방문하면서 시설에서 뭐가 잘못된지 다 체크해가지고 그거를 표를 만들어가지고 남편한테 전달해서 그것이 해결되도록 만들었고 막 이랬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마포대교 김건희 옛날 마포대교 근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김문수 캠프에 그래서 네. 물어봤는데 왜 이 전략을 구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모님이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 그러면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여사와의 차이점 거기는 뭐 이렇게 조용한 행보인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꿀릴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끝날 때 이렇게 전화 끊을 때 이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김혜경 여사가 지금 비교 대상이 돼야 되는데 자꾸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계속 하고 있는데 김건희 같아 진짜 제2의 김건희. 다 그렇죠. 여사님 하면 다 김건희 생각나죠. 나는 저분이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노조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도 했거든요. 너무 야 이걸 왜 이렇게 무서웠어. 하지? 무서워요. 그 영상 있으면 한번 봅시다. 제가 노조하게 생겼습니까? 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노조는 아주 과격하고 세고 못생기고. 어우 진짜. 저는 반대되는 사람이거든요. 예쁘고 문학적이고 부드럽고. 말을 너무 잘한다고 얘기를 해요 저거를. 나는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자기네들도 지금 많이 적극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그리고 발언 내용도 굉장히 문제 있잖아. 네. 노조가 못생기고 이거 만약에 이재명 후보 부인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다면 끝장났어요. 끝장. 난리 났죠.
신문 일면 한 5일짜리입니다. 아니 그리고 미스 나주도 있는데 미스 가락시장이 뭐 어떠냐 고마워해라 뭐 이런 취지를 말한 게 난 너무 놀랐고.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가. 그다음에 이분이 한 얘기가 한두 개가 아닌데 전부 다 딱 내가 심리학적으로 그냥 분석을 해보면 외모 컴플렉스,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독립적 존재감을 막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난 그런 심리 상태. 그다음에 남편을 조금 알로 보고 자기가 좀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우리 남자들은 보탤 수 없는 거 알죠? 그리고 자기가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열등감 폭발 뭐 이런 걸로 저는 느껴지고요. 특히 더 중요한 게 김혜경 여사에 대한 열등감이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공격을 너무 유치하고 이상하게 해요. 김혜경 여사에 대한 공격을. 이게 선거에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전혀 안 돼요. 마이너스일 것 같은데 메시지를 계속 내요. 아니 그 법인카드 문제는 그 카드 저희가 문제도. 계속 기사를 썼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법인카드를 어떻게 유용했는지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네, 김문수 후보의 법인카드 문제도 있고 뭐 영수증도 어제 보니까 전국 공무원 노조 전 퇴직 공무원들이 모여서 기자회견했잖아요. 네. 법인카드 유용했다고. 김문수 후보의 법인카드 부적절한 사용 금액 쫙 나오던데. 4,800 몇십만. 뭐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 얘기는 기사가 안 나오네. 그리고 노조 같은 나왔을 경우도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김문수 후보가 이제 결과적으로 적발된 불법 후원금 상당수가 한국노총이나 노조에서 쪼개기로 다 보낸 거거든요. 설란영 씨도 세진전자 노조위원장 본인이 노조위원장 출신인데 제가 노조하게 생겼습니까? 노조는 못 생기고 어쩌고 이런 말하면 어떡해. 그리고 왜 외모를 얘기해 거기서. 남편이 또 노동운동 그 노조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던 사람입니까? 저는 남편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자기도 둘 다 그때 둘다 김문수 그걸- 설란영과 지금의 김만수 설란영을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은 그러면 그건 설명이 안 됩니다. 저는 둘 다 옛날에 정말 순수한 시대 때 그거 하나 한 걸 가지고 울고 먹는 게 너무 싫어요. 요즘 그쪽에서 계속 공격하는 중에 하나가 586이랑 이런 쪽에다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민주당 사람들은 옛날에 운동 하나 한 거 가지고서 평생 울고 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두 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옛날에 노조운동 했던 거 하나 가지고 자기네들이 엄청나게 훌륭하고 진보적이고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서민적이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변절한 과정을 보게 되면 정말 아무도 납득할 수가 없어요. 오늘 멘트 좋네요. 난 너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본인이 그러면 왜 이런 거 설명해 줘야 돼. 본인이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 나는 왜 변절하게 되었고 그 변절을 해서 내가 이뤄낸 성과가 무엇이고 그렇게 이뤄낸 성과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구현할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해주고 날 따라와주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자기네들이 변절한 거 아무 생각이 없어. 못생기고 세고 과격한 애들이 노조하는 거였는데 나는 거기서 빠져나왔다. 난 예쁘니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나는 문학적이고 예쁘니까 거기서 빠져나왔다. 난 그렇게 들린단 말이죠. 이분이 대선 말이 안 후보나 대선 후보 부인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고요. 거기다가 지금 후보 검증 과정에서 나와야 될 얘기가 단일화하고 후보 검증이 없어졌잖아요. 네. 이제 다. 부정선거 단일화 얘기밖에 없어요. 아무 이런 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꽁으로 먹고 있어 대선을 지금. 나는 어제 뉴스에서는 하여튼 그 경찰 수사 하여튼 그 한덕수 CCTV 최상목 이상민 경찰서 대선 바로 직전에 3명이나 동시에 불렀거든요. 이거는 좀 뭐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저도 이상해요 지금. 뭐가 나왔나 봐. 대선이 한 일주일 뒤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바로 이렇게 할까? 물론 당연한 거지 그게. 포렌식에서 CCTV 과정에서 예. CCTV에서 비상국민에서 서류 건네는 과정 그 부분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나온 거예요. 그건 그리고 나왔으면 이제 예를 들어 최상목 받자마자 주머니에 넣어서 못 봤다. 그렇죠. 뭐 이런 게 이제 거짓말로 드러났다거나. 지금 최상목과 지금 이상민과 한덕수는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국무회의 때 대한민국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저 사람들이 제일 정확히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CCTV가 국무회의 테이블 자체를 비추는 건가? 그건 모르네. 복도만 나오는 건가? 서류 건네는 장면들, 서류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거기까지는. 그러면 말이 되지. 왜냐면은 그 서류를 안 받았다고 그랬거든. 쪽지 멀리 있다. 나는 인지하지 못했다. 차관한테. 이상민은 저 멀리서 읽어 봤다고 그랬잖아. 근데 예. 받은 게 나왔다든가. 예. 그다음에 최상목 받자마자 쪽지를 넣어가지고 못 받다고 그랬단 말이야. 예. 근데 저 세 사람 한덕수도 못 받았다고 그랬어. 근데 저 세 사람이 거의 입을 맞춘 듯 그 공통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좀
그걸 뒤집을 만해서 한 번에 다시 올랐어요. 문건을 건네는 장면이 네. 일부 있다고 하네. 예. 그러면 얘기가 그래서 달라지지. 문건을 건네고 뭐 이런 것도 그 잡히는 게 잡혔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최상목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문을 박차고 나와서 바로 갔다고 했잖아요. 네. 박차고. 만약에 거기서 복도나 이런 데서 박차고 간 게 아니고 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대통령한테 윤석열한테 뭔가를 상의하고 혹은 복도에서 쪽지를 펼쳐서 갔다가 봤다든가. 다시 또 가서 뭐 긴급하게 상의하고 지시받고 뭐 이런 게 만약에 찍혀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그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죠. 지금 완전히. 비상국민회의에서 다 반대했다 얘기했는데 윤석열 김용현 쪽에서는 반대한 사람 없었다고 얘기했고 반대한 찬성한 사람이 3명 찬성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최상목 그 쪽지는 거기에 비상입법기구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쪽지를 보고 확인해서 일부라도 실행에 옮겼으면은 빼박으로 감옥 가는 거거든. 그렇습니다. 최상목도 그렇고 이상민은 단전단수 그 서류에 있다고요. 그 서류를 손에 증거를 봤다면 이거 빼박이거든. 그걸 본인은 또 자기 이름으로 행안부 장관 이름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수신인이 소방청장으로 돼 있다라고 자기는 봤다. 근데 그 문건은 하여튼 지금은 나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이름으로 수신자가 자기 이름으로 안 돼 있더라. 소방청장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거죠 그때. 그리고 더 골 때리는 건 이 문건이 노상원이 작성했다고 지금 검찰 보고서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노상원이 이걸 다 작성했다고 치면 우리가 아는 말도 안 그림과 된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네. 노상원이 다 그렸어? 그럼 노상원 혼자 했겠냐 이거죠. 아니 노상원은 그럴 권리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무슨 자격으로 저런 걸 해요? 저는 최상목한테 가장 집중하는데 최상목이 하여튼 행동이 그 이후에도 수상하고 그날 당일에도 매우 수상하죠. 자기는 반대했다고 했으면은 제일 먼저 찾아간 게 기재부가 아니잖아요. 조태리나 외교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간부에 소집해서 야 우리 윤석열이 저거 큰 사고 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말리냐 반대했다면 그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이 사람 처음 간 게 기재부로 간 게 아니고 F4 이 F4 말고 그 F4를 갖다 진짜 간 거 아니야. 거긴 돈이 필요해서 갔던 거예요. 그렇지. 네. 밤에 그 밤에 새벽에 윤석열이 지시한 거는 개엄하는데 돈 필요하니까 예비비 끌어모아라. 얼마나 남았냐. 예. 근데 그때가 12월 3일이잖아요. 예. 연말에 예비비 한 푼도 안 남았을 거야. 다 썼으니까. 예. 그러면 유일하게 돈 남은 거는 한국은행밖에 없고 이창용 총재를 만나러 간 걸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도 경찰에서 수사기관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날 정말 외국환 관리 때문에 환율 때문에 그 긴박한 시간에 환율 방어하려고 그걸 먼저 갔느냐. 그 얘기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아니 그거는 그냥 가면서 전화하면 돼. 그리고 기재부에다가 다른 거였을 거야 메인이. 메인은 그거였다면은 직접 만날 이유도 없습니다. 먼저 기재부 가서 간부회에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아니 환율 방어를 지가 그 제일 먼저 할 임무입니까 그게? 그리고 오늘 홍사원 기자 한마디도 못하고 끝나나 싶었더니 막판에 지금 최상목 좋았어요. 맞아. 거기서 돈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 그건 좀 많이 그렇지. 걸리면 감옥이에요. 이거는 네. 아주 오래 가는 겁니다. 내란인데 내란에 돈을 지금 구하러 다녔던 그런 흔적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선 임박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밝힐 것이냐 하고 있어야 되는지 단일화 얘기로 뉴스로 다 버렸지. 이거를. 우리 이제 대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대선 끝나면 우리끼리 검증단을 만들어봐요. 좋아요. 나는 우리가 제대로 검증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검증을 아주 찰지게 하자고요. 좋았어. 찰지게? 나 너무 하고 싶어요. 찰포로 그때는 바꿔가지고. 찰포를 바꿔서 해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샤넬백 보관 상자 나왔는데. 12월 그 3일날 계엄 그때 내란 그때 계엄 사태 때 그 국회로 달려가서 장갑차를 막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이고. 그 원래 공무원인데 공무원 퇴직했어요. 그래요? 네. 왜요? 왜 퇴직하셨어요? 중립을 지킬 수 없어서. 오. Swing your feet, it's Friday night. Cast your vote, make it right.
No vote on Saturday. Oh no way. 자, 12.3 내란 때문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입니다. 예, 이번 대선을 거치고 그리고 무엇을 더 밝혀내야 되는지 아직 밝혀낼 게 산더미예요. 자.